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대따만이 축복합니다. 짱짱만이. 어제 좀 수업을 처음 5, 6월달 수업을 했는데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 전부 다 거의 다 이제 시간 스케줄이 조금 중복되는 사람을 제외하면 거의 다 남으셔서 이름하여 세미 거꾸로 수업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과제지를 나눠드리고 간단한 과제지였어요. 그 과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질문사항을 좀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3, 4월 달에는 블로그에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제는 질문이 하나도 없대. 아예 방문자가 없대. 이제 관심이 없어. 그래서 5, 6월달 수업 날은 폐쇄해버려야 되겠어.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5, 6월달쯤 됐으니까 알 거는 대충 다 알았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업이 끝나고 여러분들끼리 같은 조원들끼리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해결을 하니까 거의 뭐 더 이상 많이 확인하고 뭐 그래야 될 건 없지 않나 뭐 이런 두 가지 관점 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질문을 올리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긍정적인 일이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제 수업을 하고 나서 3, 4월 때랑은 조금 달라요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작은 긍정적으로 출발을 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터디를 조금 하고 계실 때 제가 간단하게 문제를 만들어서 나눠드렸는데 인강생들은 오늘 나눠드린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강생들은 오늘 나눠드린 거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어제 나눠드린 거는 그 칸이 많지 않았어요. 그럼 뭐냐면 핵심어만을 쓰도록 요구를 했던 것이고 오늘 나눠드린 거는 칸이 좀 많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핵심어가 아니고 논술을 쓰듯이 좀 한번 쓸 수 있는 사람은 써보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너무 다 못 썼다고 뭐 승질 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 제가 집에를 가면서 여러분들 다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저도 9시 한 반쯤 돼서 연구실에서 나갔는데 가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좀 날씨도 좋고 그래서 좀 걸어갔어요. 좀 걸어갔는데 집에까지는 다 못 걸어가겠더라고요. 피곤해서. 걸어가니까 40분 걸리던데 30분 정도 전 걸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간 재봤더니 40분이더라고.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한 20여 분 이상 걸어가면서 뭐 음악을 듣는데 거기서 뭐 어떤 시인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내가 시 전공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근데 그 이름이 폴 발레리라는 사람이래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아무튼 나는 시인은 유치원 시인 빼놓고 뭐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합시다. 1차 세계대전 때 사람이랍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한다. 그게 무슨 말인가 저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가면서 어제 가면서 그래서 나 스스로도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그냥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다면 그걸 옮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뭐 걱정하지 않아도 너무 열심히 잘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제자들 들들 볶을까 걱정이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면 제자들을 들들 볶아요. 왜? 나도 그렇게 했거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집살이를 많이 해본 며느리가 나중에 시집살이를 많이 시킨답니다.
군대에서는 예전에 이등병은 짝대기 하나를 얘기하는 건데 이등병부터 이렇게 갖고 계급이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소대장하고 뭐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 얘기예요. 아니면 이제 군사훈련을 간부훈련을 받아서 올 때부터 소위를 달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럼 똑같은 소위인데 밑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이 더 지독하고요, 더 악랄하고요. 그래. 여러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너무 아이들한테 나중에 악랄한 교사가 되지 않을까 걱정. 그래도 아무튼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뭔가 우리가 얻어가는 게 좀 있는 것 같은 성취욕이 조금 어제도 제 나름대로, 그래서 좀 몸은 피곤했지만 좀 목도 좀 가라앉아 있는데 몸은 좀 피곤했지만 그래도 뭔가 알아가고 있고 확실하게 해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자, 오늘 그 형성평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성평가지를 보면서 어제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조별로 얘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터스의 교육에 준 거 뭐 얘기할 필요. 근데 일반에 준 거란이라고 제가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요거를 3, 4월 달에 교육에 준 거에 대해서 쓰라고 형성평가가 나갔었는데 지금 다시 쓰면서 제가 1번에 이렇게 썼죠. 준 거란 이게 뭐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준 거란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피터스의 교육에 준 거를 가지고 얘기할 때 서론에다 쓰면 편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들 논술 쓰라고 하는 게 세 번째, 피터스의 교육에 준 거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교육을 비판하시오. 그럼 서론은 이제 주의 환기 전략을 어제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본론에 가서는 교육에 준 거 세 가지를 써야 되겠죠? 그럼 본론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교육에 준 거 세 가지를 쓰고 그 준 거를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을 비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론은 어떻게 쓰는 거죠? 결론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지 뭐. 요약 and 재현. 교사의 마음다짐. 요약은 위에서 우리나라 교육에 준 거로서 목적과 뭐 어쩌고 이렇게 갖고 위에 썼던 건 이제 간단하게 쓰면 되고, 그 결론을 세 줄, 그 다음에 재현, 교사로서의 역할은 두 줄에서 세 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것도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덜 썼으면 요약을 조금 많이 하시면 되고요. 너무 많이 썼으면 요약을 조금 쭉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서론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지금 뭐를 지금 쓰라고 여러분들 거기 지금 제가 쭉 놔드렸는데, 서론을 쓸 때는 어제 뭐라고 얘기하면 일단 비판을 좀 쓰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교육을 비판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비판할 거냐, 이 비판하다 보면 그게 본론이잖아. 그치?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준 거를 가지고 서론에 쓰면 편하다. 그래서 제가 준 거란 뭐냐? 준 거는 뭐예요?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등과 같이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렇죠? 지금 교육에 준 거를 피터스가 얘기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나 올바르고 그름이나 바르고 올바르지 않고 맞고 안 맞고 뭐 이런 개념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준 거라고 한다면, 피터스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의 기준을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나라 교육을 비판해 보겠다. 이러면 된단 말이지. 서론에. 말뜻 이해되세요? 아니면 제가 준 거를 쓴 이유는 그거예요. 아니면 어제처럼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잖아. 우리나라 교육 비판할 때 제일 먼저 쓰는 말이 그거 입시 위주야. 다른 거 없어. 그것만 갖고 얘기하면 다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입시의 위주의 교육으로서 학생들에게 너무 학력만을 강조하는 사회적 풍토이다. 그런데 이 풍토가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피터스는 그 기준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 무슨 말이 알겠죠? 그 기준이 뭐예요? 준 거란 말이지. 그래서 준 거를 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한테 요구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론은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주의 환기 전략을 쓸 때는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주의 환경을 쓰면 편해져요. 그러니까는 현실을 갖고 써야 되는데 현실 갖고 못 쓰겠다 그러면 개념을 갖고 쓰면 훨씬 더 주의 환기 전략이 편해집니다.
예를 들면 포스트 모더니즘 구성주의를 얘기해라 그러면은 요즘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 뭐 때문에 만들어놓으니까요?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짝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기를 논제에 관한 것들을 이런 거에 대해서 논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아실 필요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3, 4월 때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내용을 강조했었는데 이제 지금 5, 6월 때는 여러분한테 그 개념을 계속 물어볼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개념을 명확하게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다. 알겠죠? 그 개념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논술을 하는데 방향이 달라져.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에도 개념 있을 거예요. 형상평가 그렇죠? 개념을 좀 명확히 좀 알고 계시도록. 그 다음에 도야로서 교육의 도야란 또 뭐냐. 이게 이제 개념이지. 도야란 뭐다? 갈고 닦는 것, 다른 말로 뭐 훈련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획득하는 게 도야죠. 그러니까 갈고 닦는 것, 훈련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획득하는 것. 근데 이제 형식 도야를 얘기할 때는 도야는 뭐를 얘기하는 거고요? 인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형식 도야란 뭐냐? 형식 도야 말 뜻이 뭐냐? 우리가 공부할 때 제파디 이런 거는 맨날 알았어요. 외웠어요. 그런 것들은 개념에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형식 도야라는 말은 그냥 말은 들었는데 설명하라면 말을 못해. 형식 도야라는 말이 뭐냐면 무엇을 가지고? 교과의 지식을 가지고 도야를 통해서, 도야가 뭐야? 위에서 얘기했잖아. 갈고 닦는 것, 훈련. 도야를 통해서 마음의 형식을 갖추어가는 것. 그래서 뭐 하려고? 인격 완성. 그게 형식도예요. 형식도야란 말이 뭐냐고? 지식의 내용을 가지고 도야를 통해서 마음의 형식, 마음의 내용이 아니고 형식을 갖추어가는 것. 그 형식을 갖춰서 뭐 하려고? 인격을 완성하기 위한 것. 그래서 형식도야란 말은 그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교육과정 보면 목적은 어디 있어요? 형식 도야로서 교육은 인격 완성. 내용은 지식이에요. 조금 아까 얘기했죠. 지식. 7자유과 우리나라는 사소오경 같은 거. 방법은 훈련, 연습. 우리 어제 기출문제 풀면서 훈련, 연습 대단히 많이 했잖아. 어느 관점에서 훈련, 연습했어? 능력, 심리학적 관점. 어제도 능력, 심리학의 개념. 그래서 부소 능력이란 말을 썼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소 능력이라면 각각의 능력의 방이 있다. 기억하는 방이 있고, 사고하는 방이 있고, 상상하는 방이 있고, 다 그렇게 이제 본 거란 말이지. 그래서 능력, 심리학. 무엇처럼? 근육을 단련시키듯이 이렇게 썼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단어들을 쓰면 명확한 단어가 된다. 그래서 지금 5, 6월 때는 우리가 지금 핵심어가 무엇인가를 좀 확실하게 파악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나눠드린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신 그 핵심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거기다가 핵심어 정리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몇 개를 써놓으셔도 될 테고, 그러니까 단권화는 뭐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서브노트를 갖고 해도 되고, 이제 서브노트를 갖고 하면서 그 핵심어를 보시면 도움이 될 테고, 아니면 제가 3, 4월에 그리고 이제 5, 6월 달쯤 하고 있습니다만 수업일기 안에 그 제가 수업일기 쓰면 그날 수업했던 거 중요한 개념들을 쭉 정리를 해갔었는데 1, 2월 달도 그렇고 1월 달 거는 이제 조금 빠진 게 있고요. 그렇죠? 개념을 했으니까 3, 4월에 있으니까 그 3, 4월 걸 아예 프린트를 해서 가지고 계셔도 그것들을 보셔도 되고, 그렇게 그거 갖고 공부한다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럼 여러분 편하신 대로 뭐 정도는 없으니까 나는 이게 편해라는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돼요. 자유교육은 뭐예요? 형식도 해설하고 같은 거예요. 자유교육의 개념이 뭡니까? 정신적 자유, 자유로운 사고를 위한 교육. 이게 이제 자유교육이잖아. 그래서 자유교육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 일반 교육이고 교양 교육 이런 말 썼었어요. 그렇죠? 어제 우리 그래서 기출을 푸는 거란 말이야. 기출을 그냥 답만 알아가려고 하지 마. 그러면은
답을 내가 굳이 여러분들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 핵심어를 뽑는 거지 답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아. 포커스를 잘 맞춰 답을 찾아갖고 아싸 나 맞았다 아무 의미 없어. 여기서 자꾸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기초를 우리가 수업하면서 풀 때는 기초를 풀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 가지고 여러분 읽다 보면 공통되는 단어들이 지금 한두 개 나오잖아. 그럼 빨리빨리 그거를 여러분들 그 기출 거기 노트에다 기출 문제에다 쓰란 말이야. 그래서 공란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 공란을 왜 만들어 놨겠어 내가. 공란 다 있잖아. 그 공란에다 빨리빨리 쓰란 말이야. 그리고 그것을 복습할 때 여러분들 단권하는 데다가 이렇게 쓰던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좀 시간을 좀 드려야 되니까. 목적은 인격 완성이고 내용은 7자유과였어요. 전환교육은 뭐죠? 개념이 뭐예요? 전환교육의 개념은 전환교육의 개념은 학습된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관점을 전환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삶의 전환이죠. 그러니까 관점 전환을 통한 삶의 전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해서 관점 전환, 삶의 전환. 이 관점 전환 학습의 대표적인 예를 찾는다면 우리나라 속담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런 말들이 거기에 해당한다. 단순히 실패한 것을 단순히 실패로만 여기면 전환이 아니죠. 그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되고? 비판적 반성,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거니까 주요 개념, 경험, 비판적 성찰, 발달 얘기할 필요 없고 대안교육의 개념은 현실 교육의 잘못된 것에 대한 대안이죠. 그렇죠? 주요 개념은 두 가지였었어요. 뭐 자유와 개방. 자유는 누구에게? 학습자. 그러니까 학습자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선택권을 강조하고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우리 여태까지 들었던 이제 풍어를 거기다 이제 쭈쩌리 쓰면 돼. 그래서 그 풍어이 중요한 거야. 근데 핵심 개념이 없이 풍어만 쓰면 교직 논술이고 핵심 개념을 쓰면서 쓰면 교육학 논술이고 그 다음에 개방은 누가? 공급자가 개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급자가 개방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학습자의 선택권, 자율성, 스스로 이런 단어들을 같이 쓰면 되는 거죠. 교육해자제는 학습한 것을 모아서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개인의 학습 종합관리. 생태주의의 개념은 뭐예요? 생태주의의 개념 또는 생태교육학이 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지만 개념은 뭡니까? 인간과 자연이 하나이듯이 누가 교사와 학습자가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야? 학습자 중심의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상호작용이라는 의미야. 그래서 학습자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의 적용이라고 제가 써드렸잖아요. 이 교육의 적용은 전부 다 어떤 개념 쓰면 돼? 학습자 중심의 말을 다 쓰면 돼요. 그럼 학습자 중심의 말을 쓸 때 뭘 갖고 쓰면 돼요?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구성주의 관점 그런 거 다 쓰면 돼요. 그냥. 브룬펜브르의 생태이론의 개념은 아동은 모든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 체계가 5개가 있는 거고 신자유주의의 개념은 복지보다는 자유 또 더 중요한 건 수요자의 자율성 그 다음에 효율성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두 가지입니다. 효율성과 자율성. 효율성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경쟁. 오케이, 경쟁. 자율성은 신자유주의니까 자유를 주는 거니까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고? 수요자 중심. 그래서 자율성의 개념. 오케이. 그 개념들이 그게 핵심적인 개념들이에요. 이제 그걸 갖고 쭈저리 쓰는 거야. 선생님 저는 글 쓰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야 돼. 나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아버지한테 가서 하든지. 근데 그것도 쓰다 보면 늘어요.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논술 시험을 보는데 무지하게 타격을 입힐 정도의 요소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않으세요. 대학원 다닐 때는 굉장히 큰 요소예요. 논문 쓰는 아주 미치니까. 그거 막 80페이지 써야 되는 거고 기본이 이거는 2페이지 쓰는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교사 차원에서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교사 차원에서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학습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교사의 자율성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뭐 책무성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어제 또 봐 이렇게 형성 평가를 하는데도 이렇게 시간 좀 걸려. 어제 문제 중에 1페이지에 있는 것 좀 보실래요? 어제 문제 중에 1페이지 문제 중에 그 형식도의 1번 문제 오른쪽에 있는 거. 얘가 어디 얘기예요? 형식 도야설이죠. 그렇죠. 그런가요? 맞아요. 이거는 또 어디 얘기죠? 학문 중심이죠. 그렇죠. 이건 어디 얘기죠? 피터스 얘기예요? 이 인지적 안목을 지식의 형식이란 말을 써요. 발견학습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말은 없지만 똑같아요. 올바른 인간이 되자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프로세스가 이렇고 아웃풋이래요. 어제 수업 중에 이거를 얘기 안 하고 여기까지만 얘기한 게 뭐예요? 계명으로서 교육이에요. 여기까지만 얘기한 게. 요거까지만 얘기한 게 계명으로서 교육이에요. 계명으로서 교육도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어?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해서 계명으로서 교육. 알겠죠? 계명교육관이 여기까지가.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결국 제가 이런 거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전부 다 프로세스의 개념이고 이건 전부 다 아웃풋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어제 문제 좀 잠깐 좀 볼게요. 다음 보기 이론적 관점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인간의 마음은 지각, 기억, 상상 이런 거 부소 능력, 훈련 이런 거 써 있었잖아. 이거는 지금 뭐를 설명한 거다? 형식 도야설을 설명한 거다. 그래서 1번이 형식 도야설이고 형식 도야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능력 심리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아까 그 형식 도야설 얘기할 때 방법이 뭐냐? 능력 심리학적 관점에서 훈련 이걸 써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 이렇게 능력 심리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중요한 단어로 취급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혹시 시험 나온다면 이 단어를 써야 되겠구나. 써야 돼요. 그래서 로크의 능력 심리학의 기초를 두고 요딴 말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제는 그냥 기출문제 풀면서 답만 찾았지? 답 찾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답을 써줬지. 내가 무슨 실수했겠어. 그거 다시 또 이거 다 동그라미 1, 2, 3, 4에다가 답 찾는 이거 찾으려면 또 한번 Alt 10을 또 눌러야 돼.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답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아 이런 단어가 중요하구나. 지금 우리는 논술하려고 그 논술할 때 써먹어야 되는 재료를 지금 뽑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뭐예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 번 다 강조했던 단어에다 플러스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알아둬야 된다 그 말이야. 세 번째 훈련. 이 뭐고 이거 도야를 설명하는 말이잖아. 그치? 전부 다 거기와 관련되는 말이야. 그런데 네 번째 지식의 형식은 뭐라고 그랬어? 지식의 형식은 여기 보세요. 지식의 형식은 이 인지적 안목을 기르는 거는 결국 지식의 구조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냥 단순히 지식의 구조는 그냥 지식이에요. 얘는 낱낱의 지식이고 얘는 뭉쳐놓은 지식이고. 오케이? 얘는 삼첩반상이고 얘는 비빔밥이고 차이가 없어. 얘는 그냥 여러 개 이렇게 차려놨을 뿐이고 얘는 그냥 하나로 묶어갖고 김밥 만들었을 뿐이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10쪽 어제 수업한 10쪽에 피터스 교육의 준거 피터스 교육의 준거에 가로 2번에 교육 준거에 규범적 준거, 인지적 준거 있지 않니요? 그쵸? 인지적 준거의 교육의 내용 지식 이해 플러스 인지적 안목 써놨시오? 그 인지적 안목에다 도야로서 교육 써놨시오? 근데 그 도야로서 교육은 인지적 안목 자체가 도야로서 교육이 아니고 그 인지적 안목을 거쳐서 규범적 준거로 가면 도야로서 교육이 된단 말이지. 오케이? 여기 칠판 봐봐. 이 인지적 안목이 지식과 이해를 거쳐서 인지적 안목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이 인지적 안목이 교육의 목적인 뭐 내재적 준거하고 연결되면 내재적 가치, 이 내재적 가치가 뭐니까 인격 완성하고 같은 거잖아. 그 내재적 가치까지 가면 그 이제 인격 완성인데 그러면 이제 형식도 해설하고 쌤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야. 근데 피터스하고 형식도 해설하고 차이가 뭐냐면 하나밖에 없어. 자발성, 안자발성. 형식도에서는 됐다 강조하고 훈련을 시키는데 피터스는 어떻게 하라고? 자발성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피터스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아니 로크가 얘기했더니 형식도에서는 올바른 방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히려 헤르바르트가 올바른 방법이에요. 헤르바르트는 지식을 이해시켜요. 어떻게 이해시켰죠? 명료, 연합, 개통, 방법을 통해서 이해시켰어요. 학습자의 자발성에 무슨 단어 써 있어서 이해 써 있었지. 그러니까 피터스는 헤르바르트하고 같은 동네야. 로크하고 같은 동네가 아니야. 형식도 해설 얘기해도. 오케이?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식의 구조나 지식의 구조나 인지적 안목이나 지식의 형식이나 전부 다 지식을 얘기하는 개념들이고 이것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아웃풋이 되는 그런 좀 차이가 있다. 오케이. 너무나 여러분들이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금 보니까는 좀 쓸데없는 것까지 막 물어봐. 그래서 이제 방어적 수업을 할 거예요. 전문가 아는 사람 몰라도 돼! 이렇게 하고 넘어가. 발견학습은 뭐를 하는 거죠?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는 겁니까? 지식의 구조를 학습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겁니까? 둘 다 맞아 이 사람들아. 멀씨. OX 문제가 아니면 둘 다 맞아. 그런데 둘 다 맞는 게 아니고 두 개 다 써야 돼. 자, 어떻게 써라? 그럼 발견학습이란 뭐다?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도록 해서 자,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도록 교사가 도움을 주어서 궁극적으로 뭐?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시키는 것. 그 학습하는 방법이 뭐예요? 발견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을 학습시키는 것. 그래서 뭐 하도록? 스스로 발견학습을 할 수 있도록. 벌써 이제 더 이상 발견학습 얘기 안 할 거야. 발견학습 다시 얘기해. 발견학습 있는 데다가 쓸까? 아예? 몇 쪽이야? 209쪽. 209쪽. 불온의 발견학습. 여기다 아예 쓰자고. 자, 발견학습이란 뭐다? 개념이 뭐다? 첫 번째, 퍼스트. 지식의 구조를 발견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도움을 주어서, 교사가 도움을 줘야 된단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안내된 발견이니까. 그러니까 지식의 구조를 발견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도움을 주어서 sen국적으로, 종국적으로 하면 종국적으로, 궁극적으로 뭐를 하는 거? 지식의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다른 말로 쓰면 뭐라고 쓰면 돼? 발견학습의 방법의 학습이야. 발견학습 방법의 학습. 지식의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 다른 말로 하면 발견학습의 방법의 학습을 학습시키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도록? 스스로 발견학습을 할 수 있도록. 브루너가 얘기한 발견학습의 개념적,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개념적 의미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왜 제가 세 번째 그 결론으로 그 말을 썼냐면 스스로 발견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왜 썼냐면 브루너는 그렇게 얘기해요. 교사가 도와주면 어린아이도 과학자가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할 수 있다. 도와주면 과학자가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과학자가 하는 건 뭔데? 자연 이치를 발견해내는 건데, 그러니까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발견 학습을 겉으로는 교수 이론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 학습 이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됐죠? 그러나 일단 교사가 도움을 줘야 되니까 다분히 처방적이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생태주의와 관련 지어서 여러분들 논술을 어제 좀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 뭐 1시간 걸리게 생겼네. 뭐 피드백 주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상관없어. 피드백이 더 중요한 거니까. 교재 우리 원래 기본서는 117쪽이고요. 단권화되어 있는 책 갖고 계신 분들도 기출문제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는 이제 기본서는 117쪽이고 혹시 단권화가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순서대로 보면 거기 나와 있는 거니까.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집단 따돌림 형상에 대해서 생태학적 관점에서 근거를 찾아봐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브룬펜 브루너 입장에서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자, 이제 제가 이제 봤던 걸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미시체계적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미시체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시체계적 입장에서는 가족 간의 화목이라든지 또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학교에서도 어떤 활동을 하는가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중간책에서는 뭐죠? 얼마나 잘 지원을 받고 있는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얼마나 따돌림 현상에 대해서 얼마나 가정과 학교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지, 다른 말 정보를 공유하는지,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시책에서만 이제 양육 방식 같은 것들이 결국 문제가 되게 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중간책에는 그 따돌림 현상이 어떤 아이가 따돌림은 당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만 따돌림 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가정하고 얼마나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그런 말이겠죠. 세 번째 이제 외책에서는 맞벌이 부부를 하고 있는지. 맞벌이 부부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많이 줘요, 상당히. 또는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그 부모가 실업자가 됨으로 인해서 화풀이를 아이들한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외국의 경우 굉장히 많죠,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이제 거기에 해당할 수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골에는 엄마 아빠 다 그냥 나가버리고
할머니한테 키우라고 그러고 뭐 이런 거 있다고 제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들 당장에 내년에 경험할 일들이야, 그치? 열심히 내년에 경험해야 될 일이, 그치? 왜? 어차피 시골로 발령을 할 테니까 뭐 서울, 대전 시험 보지 않는 이상 아니고 부산 뭐 아무튼 6대 도시 보지 않는 이상 전부 다 무조건 시골로 갈 테니까 시골도 무지 깡초는 못 가? 무슨 말인가 알죠? 시골도 무지 깡초는 못 가. 왜? 거기 가면은 가산 점수에서 가산 도서벽지 가산 점수가 있어서 거기에는 교감 선생님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만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엣지 부분. 알겠지? 그 언저리 여기 깡총과 도시의 권저리. 그래요. 전부 다 그쪽으로 발령을 받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그런 쪽이 이제 오히려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 가면은 그런 아이들 보면 결국은 그 어떤 관점이에요? 그게 외체계적 관점이잖아. 엄마가 돈 벌러 가고 아빠가 돈 벌러 가고. 그치?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애들은 할머니하고 자라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아빠 얼굴 보여주고 엄마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또 뭐 이런 문제점 많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이제 외체. 그다음에 거시체계적 관점에서 따돌림은 우리나라의 어떤 집단주의 문화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따돌림이 유교 문화권에서 특히 더 심합니다. 이게 유교 문화권. 그래서 집단주의 정치. 특히 여기 일본 선생님이었구나. 그러니까 일본은 이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와라고 쓰는 건데 이게 굉장히 강조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개념이 굉장히 강조돼요. 그래서 나를 조금 못 알아주면 그 사람 그냥 따돌림 당해요. 혹시 일본에서 술 마셔본 적 있습니까? 일본에 가신 적도 없습니까? 가셔보세요. 나중에 저도 못 갔었어요. 선생님 하면서 선생님 끝날 때나 같이 뭐 그렇게 뭐 거기는 술잔이 조금 비기 시작하면 계속 따라줘요. 그리고 나 목마른데 물 좀 한 잔 줘. 그러면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말이에요. 주인장이 알아서 물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저 새끼는 지금 왜 저러는 거 그러고 있단 말이야. 아무튼 굉장히 강한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자꾸 지금 일본 걸 자꾸 배워오니까 좀. 그러니까 거시책에서 이제 그런 말을 쓰면 되는 거죠. 집단 따돌. 그러면 5번째 시간책에서는 뭐 쓰면 되는 거예요? 출생 순위도 영향을 줘요. 부모의 이혼, 뭐 부모의 이혼이라는 말 좀 쓰기인데 뭐 편부모 뭐 이런 개념 대단히 영향을 많이 받는 그 사건이잖아. 사건. 일반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 보면 일반적으로 편부모 아니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다는 부모가 어디 가는지 안 계시고 조부모하고 사는 이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결책은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제 교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출생 순위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이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교사 입장에서 써라 그러면은 가정하고 긴밀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가정통신문이 어쩌고 가정방문이 어쩌고 뭐 이런 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아이들을 그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이런 개념밖에는 뭐 특히 딱히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어느 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쓰면 돼. 교사는 미시체계하고 중간체계 거기에다 이제 초점을 맞춰서 교사가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 정도지 뭐 어떻게 그거에 따라서 다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그 서론 써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 서론들은 오늘 여러분들 이따 여기다 제가 지금 나눠드린 형성평가 나눠드린 데다 서론을 쓰시고 아니면 써온 걸 가지고 이따가 모둠토이 하기 전에 점심을 먹고 좀 다른 사람들 보면서 좀 이렇게 첨삭을 해드리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우리 조에서 이거는 좀 한번 조금 이 의견이 좀 분분하다. 요건 좀 한번 첨삭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은 제가 이따가 순회할 때 저한테 주시면 제가 첨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그때 첨삭이 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저만 말씀드렸지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인강생들도 그렇게 하다가 선생님 저는 스터디도 못 구했어요. 그러면
저한테 주시면서 요 부분만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면 제가 받을 테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시간을 좀 쪼개서 쓰면서 많은 학생들한테 좀 혜택을 갖도록 그렇게 첨삭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작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읽으려고 그래요. 아주 막 토할 것 같아. 막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아주 그냥 막 미치게. 아침에도 짜장면 먹고 점심도 짜장면 먹고 저녁도 짜장면, 다음날 아침도 짜장면 먹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가지고 어제 논술을 좀 해보라고 논술 해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형성평가 아니고 나눠줄 때 협동학습할 때 우리 인강생들한테는 없었고요. 근데 선생님 왜 차별하세요? 뭐 차별 아니고 그 이제 기출 문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기본서 124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 124쪽에 있었던 건데, 그 문제가 첫 번째 해결책은 뭐냐면 선택권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는데 그 이유는 한마디로 뭐라고 볼 수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 정보화 사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보화 사회 갖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중심이 되고 이런 말 써야 되겠죠. 두 번째, 학교 선택권 학생 학부모에게 허용되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교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분 뭐 생각했어?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교사에게 어떻게 형성해 미칠 것이냐 이런 것들. 우리 논술은 이제 뭐 이런 거는 아니고 두리뭉실하고 이런 건 아니지겠지, 그치? 긍정적 차원에서 두 가지를 써라면 이렇게 하겠지. 그러나 이제 이렇게 좀 두리뭉실해도 우리가 어떻게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학교 선택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 입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수요자 중심. 또 한 가지는 수요자 중심 말고 또 한 가지. 전문, 그보다 더. 경쟁 체제에 의한 교육의 질 제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신자유주의에서 교육은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수요자보다는 경쟁에서. 어제 수업하면서 신자유주의 얘기했잖아요. 신자유주의 얘기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20쪽에 우리가 공교육의 문제점이 있었잖아. 자, 다시 한번 20쪽. (45번) 어제 20쪽에 신자유주의 교육 가로 2번에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교육의 문제점 동그라미 1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비효율성. 이거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효율성. 그 효율성이 결국 뭐예요? 교육의 질적 제고. 교사에게 주는 뭐 부정적인 걸 뭐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치? 교사에게 부정적인 걸 영향 주는 건 뭐예요? 수업 준비해야 될 시간이 됐단 말이 걸린다 그래서 선생님 관둬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어. 그거 갖고 부정적인 건 얘기할 수는 없고, 사회 전체적으로 3번이 이제 부정적인 건 얘기할 수 있는 거. 3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거는 갈등론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생산의 관점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논술을 써 간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45분 됐네요. 또 뭐 시간 널널한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저번 달하고 다르다니까. 10분 쉬겠습니다. 형성평가만 하고 쉽니다.